엄마,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다들 엄마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75세 어머니의 결혼 소식에 아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40년간 아버지의 폭언을 견디며 자신들을 키워낸 어머니. 이제라도 행복을 찾으려는 그 마지막 용기 앞에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82세의 신랑 태식의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름조차 잊고 살았던 여자 경자. 남편의 재떨이와 폭언을 눈물로 삼켜야 했던 아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엄마. 그녀는 어떻게 40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세상의 모든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이겨낸 뒤 75세의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 여인의 눈물과 용기, 그리고 황혼에 찾아온 눈부신 사랑에 대한 모든 기록을 시작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과 동시에 경자라는 이름이 지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그녀에겐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동네 어귀에 작은 꽃집 하나 내면 어떨까요? 제가 꽃을 참 좋아하잖아요. 꽃집? 가짜는 소리 하네. 여자가 장사는 무슨.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해.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녀의 꿈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인 집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이 왜 이리 싱거워? 밥상에 풀떼기만 올릴 거야? 술상 안 차리고 뭐해? 어느 날 너무 지쳐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오늘 힘들었어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돌아온 것은 남편이 던진 술잔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리 파편보다 산산조각난 그녀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는 아이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 폭력을 보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덧 남편을 꼭 닮아버린 아들의 권위적인 말투는 그녀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내일 입을 교복 왜 아직 다림질 안 했어? 빨리 좀 해놓으라고. 훗날 바로 이 아들이 그녀의 마지막 행복 앞에 가장 큰 벽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0년. 그녀 안의 모든 것이 메말라가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녀는 지옥 같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예전의 폭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기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끝내자. 이 지옥 내 손으로 끝내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자유를 향한 그녀의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달콤함과 동시에 쓰디쓴 외로움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텅 빈 집의 고요가 천둥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은 유난히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 혼자 끝나는 걸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류장 앞에 붙은 정동진 해돋이 여행 포스터 한 장이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바다. 평생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버스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 태식을 만났습니다. 여행 혼자 오셨나 봐요. 저처럼. 바다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나왔습니다. 저도요. 예전엔 시장 가는 것 말고는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어디든 막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내와 사별한 태식의 이야기, 평생을 갇혀 살았던 경자의 이야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경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이 보는 바다는 왜 이렇게 눈부신 걸까? 혼자였다면 결코 몰랐을 빛이구나. 여행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공원을 걷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봄이면 꽃구경을, 가을이면 단풍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은 정말 다 가봤네요. 딱 한 군데 울릉도만 빼고요. 그럼 울릉도는 우리가 꼭 같이 가야겠네요. 그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여행, 경자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75년 만에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봄을 시샘하듯 가장 큰 시련이 가족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아들은 집으로 달려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이에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사람들 시선보다 내 남은 인생,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제라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게 행복이에요. 저 할아버지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엄마 보고 손가락질해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자라고. 아들의 잔인한 말에 그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태식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저희에게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소중합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흘리신 눈물, 제가 남은 평생 웃음으로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은 끝내 등을 돌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행복해야 해. 이제라도 마음껏 웃어. 내가 엄마 편이야.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본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75년 인생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다. 이제야 내 봄이 왔다. 두 사람은 웨딩카에 올랐습니다. 창문에는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80대 남성과 70대 여성 황혼의 결혼. 기사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내가 찾은 행복은 남들보다 아주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뜨겁고 소중하다. 세상은 여전히 젊은 사랑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 와도 괜찮다는 것을. 황혼의 사랑은 젊음의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은 날이 얼마든 나는 매일 웃으며 사랑하며 이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눈부신 봄은 언제였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